자, 7월 31일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7월에 이제 마지막. 오늘 수요일인데 마지막 경기 크보 MPB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치 대 야쿠. 확실히 주니치가 요즘 뭐 방망이가 괜찮습니다. 그죠? 예. 야구레가 요즘 폼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주니치가 요즘 많이 못 이겼지만 그래도 뭐 득점력이나 이제 뭐 안타수 이런 거는 괜찮다. 라고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생각보다는 야구레 공략을 잘했어요. 그죠? 예, 최근에 야구레가 폼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잘 쳤다. 이렇게 보고 일단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안타는 좀 많이 때렸어요. 예, 확실히 타격감은 좀 살아 있구나. 제가 이제 야쿠르트한테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선수 이 팀이 이제 진구를 홈으로 쓰니까 홈에서 잘 친 거는 조금 좀 거르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정으로 왔을 때 타격감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그거에 항상 저는 집중을 하는데 그래도 어제 이제 뭐 다카시 로토한테 7안타 이렇게 이제 친 거는 그래도 괜찮았다. 자, 오늘은 사이스니드 이 아저씨가 나오죠. 예, 이 선수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죠? 소위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고 이 선수가 작년 재작년에 그래도 뭐 나름 3점대 정도 찍어줬던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재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진고음을 쓰면서도 올해는 4점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피안타 비율이나 실점 비율 피홈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상당히 좀 드러나 있고 7월 20일 마지막 등판 이후에 이제 휴식 그걸 좀 부여받고 이제 10일 만에 등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휴식을 받았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 안 좋았을 때 경기들을 보면은 휴식을 받고 등판한 경기에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썩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올 시즌 주니치 3번 만나가지고 2실점, 3실점, 1실점 이렇게 했으니까 평균 2실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사이스니드는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게 최근에 그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산타나 오스나 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사이스니드는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뭐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좀 등판 한 번 한 번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예. 일단 역대 주니치 원정에서의 성적은 나름 괜찮았다. 아무래도 이제 주니치 원정은 주니치가 방망이가 좀 약하고 반테린돔이 이제 투수 구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있다. 주리치는 이제 올해 신인 선수를 냅니다. 미츠키히라 유타. 아유, 이름도 어려워. 올해 근데 딱 한 경기 던진 선수라서 좀 전투력 측정이 좀 잘 안 되긴 합니다. 예, 올 시즌 딱 한 경기 데뷔전에 등판을 했었고, 이게 이제 요코 원정에서의 경기였는데, 7인 3실점 1피홈런. 8피안타 5삼진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데뷔전이라고 볼만 하죠. 그죠? 예, 7월 초반에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의 요코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데뷔전 치고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만 합니다. 근데 뭐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선발들은 굉장히 좀 계산이 소위 안 사는 선발들이에요. 그렇죠? 예, 데뷔하고 한 경기 던진 신인 그리고 최근에 사이스니드는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승패 라인을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죠? 네, 저는 이런 경기를 잘 안 가져가는 편인데 확실히 좀 계산이 좀 잘 안 서는 측면이 있고 일단은 야쿠르트의 타격감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타격감이 올라온 게 최근이고 아무래도 이제 진구에서 반테린돔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제도 뭐 안타는 덜어 좀 치긴 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도 최근에 사이스니드는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니치가 최근에 꾸준히 뭐 팀 타율이라든지 득점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승패 라인을 많이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니치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승마 5.5 기준치에는 오바. 확실히 좀 기준점이 좀 낮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양 팀 다 타격감도 괜찮은데다가 선발들도 물음표에 가까운 선수들이거든요. 그죠? 예, 한 경기 던진 신인 그리고 복귀하는 사이스니드이기 때문에 5.5바도 좋은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한신 대 요미. 어제는 이제 한신이 승리를 거뒀죠. 예, 최근에 이제 방망이 흐름이 좋은 한신인데 14만타, 2홈런, 5득점. 아, 좋습니다. 그죠? 예, 상대 선발인 야마자키 이오리가 그렇게 뭐 나쁜 선발이 아닌데 확실히 최근에 좋은 타격감, 홈에서의 좋은 분위기를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사이키로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뭐 많이 뭐 점수를 내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4안타 3볼넷 1득점 패배인데 이걸 뭐 이해가 되죠. 사이키로터니까. 예.
자, 오늘 포스터 그리핀이 나오죠. 6월 8일 복귀전에서 이제 오릭스 상대로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 6경기에서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던져요. 굉장히 좋아. 근데 직전 경기에서 이제 복귀 후 쭉 좋은 페이스를 달리다가 직전 경기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했는데 그 경기가 주니치전 6.1이닝 2실점. 이 경기도 승투가 되었습니다. 앞선 경기들보다는 이닝은 조금 줄었고 실점은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인데 이제 쭉 잘 던져오던 기간들이 있으니까 살짝 좀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는 해요. 일단 뭐 역대 한신전 나름 뭐 성적들이 괜찮은데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유독 한신 원정에서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 작년 시즌 두 번 등판해가지고 6.2이닝 3실점 2자책 뭐 여 경기는 쏘쏘했는데 5이닝 3실점 요 두 경기 이렇게 좀 해보면은 확실히 고시엔 원정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 폼이 좀 좋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근데 뭐 한신도 요즘 방망이가 좀 좋죠. 그죠? 오야마 같은 경우에도 요즘 방망이가 배트가 잘 돌아가. 마사키 오요카와 작년 시즌 이제 불펜에서 뛰었던 선수고 36.1이닝 ERA 2.23으로 뭐 나름 좋은 성적을 찍었고요. 불펜이다 보니까 삼진 능력도 좀 괜찮게 좀 나오는 그런 편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요미우리 상대로 이제 선발로 한번 등판해가지고 4.1이닝 1실점 쏘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판이 히로시마전 6이닝 무실점. 이렇게 두 경기 선발로 좀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오는 선수들은 이닝 이팅 기대치를 조금 낮춰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은 좀 해야 되겠고 최근에 이제 한신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그동안 이제 괜찮았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괜찮았어. 이와사키라든지 이제 게라를 중심으로 필승적 라인이 괜찮은데 조금 위태해 보이는 모습들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 걱정이 되고 이닝이팅에서의 기대치가 조금 낮다는 점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경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선발 쪽에서는 포스터 그리핀이 좀 나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신 원정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있기는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경기 후반의 기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미우리가 좀 높다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요미 승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승. 자, 다음은 히로데 요코. 에이스 매치업이죠. 일단 위기에 빠진 요코. 최근에 이제 타격감도 조금 떨어져 있고 타순의 좀 연결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어제 사실 경기가 좀 충격이었죠. 타마무라 쇼고라고 하면은 사실 소위 좀 만만한 투수거든요. 근데 어제 완봉을 줄 뻔했어, 그지? 경기 막판에 이제 뭐 마키가 홈런 하나 때려내면서 3득점에 성공하긴 했지만 확실히 최근에 요코 같은 경우는 홈런이 안 터지면 좀 많이 답답한 흐름이 좀 더 가중된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오스틴이 빠진 요코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분석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정에서는 빤달 진짜 못 쳐. 근데 이 양반들이 홈이 이제 투수구장이잖아. 투수구장인데도 홈에 들어오면 곧잘 해. 그치? 어제 뭐 생각보다는 방망이를 잘 쳤죠. 자, 오늘 도코다 히로키 대 아즈마 카즈키. 나름 뭐 에이스급 선수들의 매치업입니다. 이 두 선수는 좀 비슷비슷해요, 사실. 팀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에이스급 투수들인 건 맞는데, 에이스급 투수들인 것 치고는 구위가 약해, 이 두 선수는. 소위 경기 운영을 잘하는 그런 투수들이죠. 제구의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뭐 위기 관리 능력이 좋고 그런 부분들에 좀 장점이 있고 두 선수 다 이제 스타일은 비슷한데 조금 이제 좀 뜯어보자고 하면은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피홈런에 약간 약점이 있어요. 아즈마가 구위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피홈런에 좀 약점이 있고 그 대신 도코다보다는 삼진 능력이 좀 좋고 도코다 같은 경우에는 피안타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도 의외로 피홈런 억제를 좀 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홈구장 빠를 좀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피홈런 억제를 생각보다는 잘해. 구위가 약한 것 치고는.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 근데 어쨌든 둘 다 기대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경기 운영을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좀 보시면 히로 홈이 좀 커요. 그래서 히로 홈이 좀 투수구장이야. 투수구장인데 히로시마가 방망이가 어떻습니까? 홈런을 좀 잘 못 치죠. 그리고 약간 이제 똑딱질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홈하고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구장이 커서 크면은 홈런 잘 안 나오지만 인플레이 타구 그러니까 잠실처럼 인플레이는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궁합이 저는 히로시마하고 히로시마 홈하고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코다 같은 경우에는 구위가 약하기 때문에 피홈런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홈구장 빠를 제가 봤을 땐 좀 받는 편의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히로시마가 이제 수비가 단단하고 투수력이 좋기 때문에 홈에서의 성적이 괜찮은 거지. 그래서 홈에서의 방망이도 그런 거고. 약간 이제 투수 구장이니까. 자,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경기들은 에이스업 매치업들은 역시나 이제 확실히 뭐 작은 부분에서 좀 갈릴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최근 기준으로 도코다가 조금 좀 더 위태위태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폼 기준으로는 아즈마가 조금 나아 보이고 도코다가 조금 더 위태위태해 보여.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경기는 정말 조금 선택이 좀 어렵거든요. 예, 경기 선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기는 한데 저는 요코 사이드를 한번 오랜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라인을 그렇게 많이 추천은 안 하고요. 요코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아즈마가 히로시마 상대로 굉장히 상대 전적이 좋아요. 상대 전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 싶고 요코도 뭐 계속 연패를 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패를 끊는다면은 오늘 경기가 아닐까라고 싶은 거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승패 라인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경기는 아니긴 합니다. 아즈마가 제가 피업런이 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요 구장이 조금 막아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둘 다 불안해 사실. 이 선수들이 에이스급 투수들인데 피안타율을 보면은 상당히 높거든. 그러니까 경기별로 피안타율이 높은데도, 그러니까 도코다는 그런 운영을 잘해, 그지? 약간 이제 병살 유도하고. 근데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묵직한 타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병살 이런 거 잘 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한두 번 막히고 말리고 하게 되면 이제 막 1실점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내 생각도 그래. 나는 요코가 그래도 연패를 끊는다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코가 정배를 받으니까 손이 안 나가더라고 나는 이 경기가. 예, 근데 아즈마가 히로시마 상대로 상당히 좀 강한 투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즈마의 단점이 피홈런인데 요 구장 그리고 히로시마를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막아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패를 끊는다면 저는 오늘이지 않을까. 자, 요코 승마 5.5 기준치에는 역시 좀 언더를 좀 봐야 되겠죠. 예, 언더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다음 경기는 니오넴 대 오릭스. 일단 어제 경기는 연장을 좀 길게 했잖아요. 그죠? 화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뭐 불펜을 많이 쓴 게 큰 부담은 아니긴 한데 연장을 꽉 채워서 양팀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선발에서 이닝 히팅이 좀 중요한 날입니다. 자, 야마자키 사치야.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예, 최근에 실점 비율이라든지 피업넘블이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사실 조금 좀 리스크가 있어요. 이제 피업넘 리스크라든지 이 선수도 구위가 그렇게 장점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홈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친정팀이죠. 예, 이 선수가 이제 올해 팀을 좀 옮긴 선수고, 친정팀 오릭스는 이제 시즌 초반에 한번 만났는데, 오릭스 상대 이제 첫 경기에서 5.1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남. 오릭스가 요즘 뭐 방망이가 전반적으로 좋진 않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좀 득점력이라든지 안타가 조금 좀 나오긴 나와요. 그죠? 자, 사이토 교스케. 작년에 1군 데뷔한 선수고요. 올해 2년차 신인입니다. 예, 뭐 나름 신인치고는 나름 뭐 한 5이닝에서 이제 평균 1, 2실점 정도 하면서 뭐 나름 잘 던져 주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이닝 팀 기대치가 조금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신인들은 항상 이제 원정에서의 불안감이 좀 올라간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 선수가 약간 좀 볼질이 좀 있어요. 예, 볼질이 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볼질이 확실히 기록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니온의 원정은 한 경기 등판을 했고요. 3.1이닝 2실점 무자책 기록했고 볼넷을 4개나 내줬다. 확실히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볼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데이터로 보면 원정 볼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치. 오늘은 사실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펜을 뭐 하루 쓴 거긴 하지만 뭐 12회까지 썼기 때문에 양 팀 다 선발의 이닝 히팅이 좀 중요한 그런 날인데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야마자키 사치아가 조금 나아 보이는 대목이 있고요. 사이토 교스케 이 선수가 뭐 만만한 선수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확실히 이닝 히팅이 대치 떨어지고 볼질 리스크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선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니오넴 사이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니오넴 승마 6주목 인치에는 오바 정도. 그리고 이제 야마자키 사치야가 좀 부진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아질 때도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긴 해요. 예, 최근에 쭉 부진한 경기들이 한 4경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자, 다음은 라쿠텐 대 소뱅, 코자 대 오츠죠. 역시 여기도 이제 선발들이 조금 좀 약한 선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제도 소뱅을 봤던 이유는 뭡니까? 그죠? 최근에 자완 상대 도장 깨기. 상대 팀들이 대놓고 이제 자원들을 계속 내니까 이쯤 되면 소뱅도 적응을 하는 거야. 그치? 이쯤 되면 소뱅을 좀 적응도 하는 거고 지금 자원 상대 계속 연승을 좀 달리고 있죠. 예, 그리고 타격감도 좋고 지금 소위 이제 우리 토징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야마데지가 야마데지가 어제 또 간만에 또 야무지게 쳤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눈도 좀 촉촉하더라고요. 예. 이제 좀 칠 때 되긴 됐어 야마데지가 그죠. 올해 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어제 이제 뭐 홈런도 2개를 쳤고 이제 좀 타격감이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래도 호타카가 잘 치는 놈인디. 작년에 뭐 FA 로이드가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좀 걸어도 이제 좀 좋아질 때가 됐지. 자 오늘은 코자 아이고 진짜 뭐 자완 오마카세입니다. 소뱅 상대 지금 몇 경기 연속입니까 그죠? 지금 5경기죠. 5개 미야기 타지마 다이키 소타니 그리고 또 누구야? 하야카와 몇 경기째야 지금? 자 오늘은 코자입니다. 예, 올해 데뷔한 신인 선수고요. 예, 이 선수도 이제 뭐 나름 신인 선수치고는 괜찮긴 해요. 한 6이닝 정도 평균 먹어주고 있고 신인치고는 뭐 그래도 이닝을 좀 먹어주죠. 평균 실점은 한 2에서 30점 정도 허용하는 꾸준하게 그 정도 성적을 찍어주는 선수거든요. 그래도 신인치고는 뭐 나쁘진 않죠. 예. 유일하게 무실점을 찍었던 경기가 한 번 있는데 그 경기가 이제 소프트뱅크 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기 승리 투수가 됐고 이 경기 상대 선발이 오치였어요. 예, 그리고 오늘 리매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소뱅이 타격감도 좀 올라가고 있고 자원 상대의 약점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자가 오늘도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죠. 오츠, 이 선수도 근데 조금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선수가 이제 불펜에서 선발 전환한 시즌 첫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달리는 부분이 있고, 확실히 뭐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는 맞는데, 아무래도 좀 기복이 좀 심해요. 최근 기준으로. 직전 경기 세이브 상대 3실점, 피업로 2방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세이브한테 맞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좀 걱정스러운 피칭은 분명하기는 하고요. 일단 7월 6일 코자와 맞대결에서 6이닝 4실점 패전이 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예. 역시 오츠 역시 이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후에 타격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예, 한 경기 물론 이제 지바로 때 좀 만만한 투수가 한번 나왔을 때 한번 시원하게 좀 털어가지고 역전승을 한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 경기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좀 타격감이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경기는 소뱅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뱅 승마 6.5개 윤치에는 오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뱅을 볼 때는 형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죠? 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1위를 사실상 확정을 지었고 이제 우승을 확정짓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할 경기는 좀 잘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지바 대 세이브 벤츠 대 아오야마. 일단은 어제 경기는 확실히 세이브가 뭔가 의지가 좀 보였던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올 시즌 지바로 때 상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열 몇 경기를 패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12연패인가 그렇죠? 올 시즌. 그래서 어제 뭐 상당히 의지를 좀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뭐 수비 실책에서 어제 세이브가 이길 수 있었죠. 그죠? 극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수비에서 실책이 발목을 좀 잡았다. 확실히 경기를 세이브가 진짜 잘했는데 경기를 그렇게 내주다 보니까 맥이 탁 풀려버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경기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오늘은 벤츠가 나오죠. 벤츠가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최근 4경기 연속 꾸준하게 실점이 나오고 있고 이 선수가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잘했던 선수가 아니에요. 그죠? 올 시즌 초중반까지는 뭐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이긴 했는데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작년 재작년 시즌 기록 기준으로 보면은 사이스니드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
그죠? 두 선수 다 홈을 좀 이제 타자 고장을 쓰다 보니까 뭐 3점대 초중반 찍는 건 좀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아주 인상적인 투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구위가 이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예, 구위보다는 커맨드 유형의 선수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공이 몰리게 되면 이제 큰 걸 언제든지 맞을 수 있고 최근 경기들을 보면 피홈런이 좀 많습니다. 일단 세이브 상대의 전적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아직까지 뭐 근데 승리 투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패 1세이브. 유독 세이브전에는 승리와 인연이 좀 없었다. 자, 아오야마 미나토 작년 시즌 불펜으로 뛰면서 2.96 뭐 쏘쏘했죠. 예, 올 시즌 한 번씩 이제 선발로 좀 기회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이제 뜸은 등판을 좀 가져가 주면서 선발로 이제 경험치를 좀 먹이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 4번 선발 등판했는데 4번 전부 다 홈에서만 등판을 했고요. 예, 첫 2경기는 좋지 않았고 최근 2경기는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온의 상대 6.1이닝 1실점, 오릭스전에 9이닝 무실점, 완봉으로 기대감을 조금씩 좀 높이고 있기는 한데 선발로 전부 홈에서만 등판을 했다는 게 조금 리스크로 보여지기는 하죠. 예. 자, 오늘은 원정에서의 등판. 아직 지바 원정에서 선발로 지바를 좀 만난 적은 없고요. 예, 이제 불펜으로만 3경기 등판해가지고 7이닝 2실점 2RA 2.57로 썼어. 나름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기는 한데 선발로 첫 번째 원정 경기라는 거. 그리고 그 원정이 지바롯데 원정이라는 거는 확실히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하죠. 예. 그리고 저는 어제 경기를 세이브가 그렇게 내줬다는 게 좀 상당히 오늘 경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이게 좀 배당이 재미없죠, 형들, 그죠? 나름 지금 이제 벤츠가 좀 믿을 만한 선발이 최근 기준으로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지는 않은데 뭐 지바승을 보기는 하겠지만 1.37이면은 확실히 배당이 좀 재미없기 때문에 가시려고 하면 일단은 마인까지는 튕겨야 되는 그런 경기고요. 지바 승마 6.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지? 세이브도 보면은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하는 의지가 어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 근데 확실히 어제 경기를 잘 해놓고 막판에 그렇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지바 승마 6.5 오바. 지바 이거 일반 승은 못 튕구거든요. 네, 그죠? 1.3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다고 하면 일단 1마인 정도 튕구면은 그래도 2배가 좀 넘으니까 그래도 1마인까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MPB 6경기 한번 쭉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질문 타임.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또 신인급 선수들 좀 나오는 경기들도 있고 나름 오늘 또 가볼 만한 경기들도 좀 덜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오늘 솔직히 언어봐도 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좀 많고 가볼 만한 소위 팀 가볼 만한 경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어보 좀 사실 6경기 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느 정도. 어제 언더 내가 잘 말렸지, 그지? 요즘 언더 가기 진짜 무서워. 진짜 선발들 세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언더 가기 좀 무서워. 그래서 언더가 골라갈 때는 좀 조심해서 골라가야 되고. 근데 오늘은 사실은 언더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거는 히로요코 경기 정도 제외하면 전부 다 저는 오버를 보긴 하거든요. 예. 요즘에 일야도 이제 불펜들 투수들이 좀 지쳐가지고 언더는 진짜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오바 오늘 뭐 주니치 오바도 괜찮은 것 같고 히로였고 오늘 서브 크보 괜찮다고 생각하죠. 예. 그 역배도 해볼 만한 싸움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제가 하나 역배 넣어놨잖아요, 프렌으로. 그 경기도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렇지. 아무래도 왼쪽부터 채우니까. 근데 내가 세폴에서 배당을 많이 안 튕겼는데 두폴 주력 그 이주력 세폴 있잖아. 그것도 이제 좋아 보이니까 넣은 거지 오늘도. 1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짠다고 보면 돼. 그래도 확률이 좀 높은 쪽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합을 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조합은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배당을 약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백 오바가 괜찮아 보이죠 솔직히.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라쿠텐 빠따야 그지. 오츠가 얘가 이제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나름 잘 던지는 경우에는 또 꽉 틀어 맞기도 하거든. 그래서 라쿠텐 빠따 때문에 주니치 언더는 그래도 가볼만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도 뭐 빨간색으로 칠은 해놨으니까 그지.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야오레가 많이 털렸어. 나는 그래도 야오레가 한 2점, 석점 정도 안에서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양 팀 다 이제 불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니티가 잘 털었다. 야오레를. 야오레가 요즘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질문 없으시면 컵으로 넘어갈까요? 오늘도 올킬 가자. 일리야 올킬 가자. 컵으로 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따 끝나고 하셔도 되니까. 예. 자, LG 삼성 경기. 어제 삼성이 간만에 대폭발을 했습니다. 빠따가, 그죠? 예, 홈에서도 좀 아쉬웠던 빠따가 본인들이 원정, 특히 잠실에서 방망이가 좀 많이 아쉬웠던 삼성이 어제 대폭발을 한번 했다. 역시 엔스가 한번 뒤통수를 칠 때가 됐나라는 고민을 저도 하긴 했는데, 통수를 한번 쳤네요, 엔스가. 확실히 요즘 코너의 구위는, 확실히 좋다. 요즘 팔각도를 좀 낮춘 것 같은데, 그걸로 좀 재미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게 오늘 뭐 크보 빅딜 뜬다고 뭐 그러네. 자 오늘은 손주영 대 이승현 조금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선발들이긴 하죠. 예, 이름값이 그렇게 뭐 있는 선발들은 아니지만 기대감이 좀 있는 선발들이 나왔어요. 올 시즌 LG 선발 중에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선수가 손주영이거든요. 이 선수가 뭐 다른 선발들 때문에 휴식도 부여받지 못하는데 나름 꾸역꾸역 잘 던져왔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휴식을 좀 부여받았어요. 예, 그동안 받지 못했던 휴식을 좀 받았는데 역시 최근에 폼이 좋습니다. 하나전 6이닝 무실점 그리고 두산전 7이닝 3실점으로 휴식을 보장해준 만큼 어느 정도 좀 보답을 좀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우천 취소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10일 만에 등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런 등판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상대 두 번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승투 원정에서는 5.1이닝 3실점 1자책으로 둘 다 삼성전 역시 좋았고 등판 일정 문제없고 최근 폼도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자, 오늘은 이승현. 예, 이승현도 역시 좀 기대감이 있죠. 예, 최근에는 조금 실점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선발 전환한 시즌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달림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크게, 그렇게까지 뭐 크게 털리는 수준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우타 상대 약점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기록적으로. 네,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올 시즌 LG 상대 두 번 등판 너무 좋았어요. 둘 다. 둘 다 승투됐고 6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역시 양팀 이승현도 기대감이 좀 있는 지방팀끼리 대형 트레이드설 곧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저도 아까 보긴 봤는데 지방팀끼리 100호 발표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늘 경기 전으로 발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조금 있으면 뜰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빅딜이길래. 자, 아무튼 이 경기는 선발들이 조금 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데 요게 이제 불펜들이 양팀 다 문제란 말이야. 그지?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펜이고 하나는 빠따였는데 빠따야 뭐 어제 좀 썼으니까 기대감을 좀 올려도 될 것 같고 불펜이란 말이야. 불펜 그죠? 그리고 김재현도 있고 LG전에 약한 김재현 안 쓸라나? 근데 LG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제가 어제 그 하나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한화하고 LG가 지난주에 우천 취소로 경기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하나 불펜 투들이 물론 최근에 좀 좋아지는 기미가 좀 있긴 있었는데 어제 볼이 되게 좋았거든.
볼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오늘 결국에 이 경기는 선발은 둘 다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불펜에 타이트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불펜 싸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LG 쪽에 한번 이 경기는 좀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은 그런 경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불펜이 불안감이 둘 다 굉장히 좀 크지만은 그래도 LG가 일정이 좀 널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펜들의 구위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 승패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LG 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마 9.5 기준치에는 오바. 선발들은 잘 막을 것 같은데 이게 불펜에서 그리고 선발 불펜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선발들 또 무실점으로 못 막을 것 같아서 본다면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SG 롯데. 어제 이제 국민 오바였는데 진짜 뭐 푸근하게 났죠. 2회에 오바가 떴나 그랬는데 진짜 아유 광현이 형님도 요즘 진짜 홈에서 진짜 답이 없던데. 어제 뭐 이제 양 팀 다 이제 치고 받았는데 결국에는 뭐 SSG가 승리를 거뒀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전설의 포커맨 아저씨가 기대를 하기가 좀 힘들고 롯데도 불펜 기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오늘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역시나 있어 보이는 경기죠, 그죠? 예, 오늘 5원석입니다. 최근에 뭐 폼이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헤드샷 퇴장 하고 뭐 불펜도 한번 등판을 하고 예. 직전 경기 KT전에는 4이닝 4실점 2표 홈런도 허용하고 하면서 최근에 조금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오원석입니다. 최근에 페이스가 좀 좋았는데 한번 좀 안 좋아질 타이밍이 좀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이 선수가 홈에서 나름 잘 던지거든요. 예, 홈이 이제 극단적인 타자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홈에서 3.66 문학에서 이 정도니까 상당히 좀 괜찮죠.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제 제구에 문제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홈이 좀 편하긴 편한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제 뭐 롯데 같은 경우에야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상대 조금 약점이 좀 있고 물론 이제 어제 뭐 김강현한테 이제 꽝꽝 좀 치기는 쳤는데 그래도 어쨌든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오원석 상대 전적을 좀 이렇게 보면요 롯데전에도 기복이 심해. 롯데전에도 기복이 심해. 그냥 오원석은 그냥 항상 기복이 심한 선수인데 롯데 상대 전적도 마찬가지야. 어, 확실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등판으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롯데가 요즘 타격감도 좋고. 자, 김진욱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요즘 괜찮아, 그지? 잘 던져. 확실히 이제는 좀 기대감을 좀 올려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에 김진욱의 피칭이고요. 결국에 이 선수가 이제 볼넷이 문제이기 때문에 볼넷을 최근에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피칭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확실히 최근에는 진짜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투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구위가 괜찮고 타점이 좋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원정이잖아, 그치? 원정은 좀 걱정이 좀 되죠. 예, 문학에서 많이 던져보지를 않은 선수고, 예, 결국에는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원정에서 등판할 때는 상당히 무섭다. 무섭다. 결국에는 이 경기도 사실은 뭐 선발을 그렇게 믿을 만한 선발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 원석이도 기복이 워낙 심하고, 예, 진욱이도 요즘 잘 던지긴 하지만,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가 또 원정에서 등판을 하기 때문에 역시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고 보여지고요. 양 팀 다 뭐 어제도 방망이를 많이 쳤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그런 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사실 뭐 의문의 투수전 요소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예, 최근에 진욱이 기대감이 있고, 원석이야 뭐 긁히면은 진짜 뭐 치기 어려운 애니까 긁긴 한데 요거는 양 팀 다 불펜도 불안하고 선발들도 이닝 히팅 기대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를 역시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0.5인치의 오버. 그래도 저는 SSG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뭐 오바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의문의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이긴 한데 불펜들도 너무 불안하고 양팀 다. 그리고 이 선수들도 이닝 히팅 기대치가 좀 떨어지긴 하고 타격감도 좋고 문화이기도 하고
자, 다음 경기는 KT 대 한화. 어제 경기는 이제 한화가 승리를 가져갔고, 어제 한화 승리의 배경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제가 이제 분석 때마다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한화가 요즘 불펜이 좀 좋아질 기미가 있다. 사실 시즌 초반에 한화는 불펜이 진짜 답도 없는 팀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한화는 불펜 스쿼드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거든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폼이 좀 올라오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경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제 던진 투수들의 구위가 전부 좋았어. 예, 어제 주현상 뭐 좋았고, 한승혁 좋았고, 그리고 박상원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구위가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표 대 류현진, 오늘 뭐 선발들은 좀 센 선발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어제 경기 참 KT가 최근에 좀 빠따가 좀 아쉬워요, 그죠? 예, 빠따가 아쉬운 이유는 명확해요. 백호가 좀 잘 못 치기 때문이야. 백호가 못 치는데 어떻게 다른 선수들이 해가지고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뭐 김상수라든지 뭐 황재균의 뭐 뜬금 홈런이라든지 뭐 장성우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좀 힘을 좀 보탠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결국에는 백호가 차이자이. 예. 자, 오늘은 꼬행표 대 류현진. 고영표 같은 경우에 복귀 6경기 등판했는데 좀 명확하고 극명합니다. 그죠? 3경기는 잘 던졌고 3경기는 못 던졌다. 잘 던진 경기들은 콜스풀 2차례, 콜스 1차례. 진짜 잘 던졌어. 또 못 던진 경기들은 피안타를 평균 한 10개 정도 내주면서 엄청 좀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아직 좀 갈피가 좀 잘 안 잡히는 고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을 던지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저는 그 정도까지 아직 못 올라온 것 같아요. 결국에 체인지업이 받쳐주질 못하면 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은 피안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하나 상대로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요. 역시 뭐 잘 던진 경기들도 또 덜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하나 상대 성적도 좀 다소 아쉬운 부분. 류현진, 최근에 류현진도 사실은 좀 이렇게 뭐 안정적이지는 않죠. 최근에 류현진을 보면서 아까 제가 앞에 일본 야구 설명할 때 도코다 얘기를 했었잖아. 도코다 느낌이 좀 나. 피안타율이 되게 높거든, 류현진이. 경기들을 보면은 실점은 잘 억제를 그래도 하는데 피안타는 진짜 많이 맞아, 류현진도. 근데 이제 나름 짬바가 있고 경기 운영을 잘하고 뭐 위기 관리를 잘하고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 크게 던진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일단은 KT는 좀 이제 올해 뭐 벌써 많이 만났는데 1승 2패 3.38로 본인 성적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찍히고 있고, 첫 수원원정에서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이제 ABS도 유독 좀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고, 사실 요즘에 크보는 ABS 운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죠? 바비하고 더불어서 이것도 약간 아다리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 경기는 좀 안 풀리긴 안 풀렸다. 근데 두 번째 수원 원정에서는 뭐 괜찮은 피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KT가 지금 타격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 오늘 좀 기대치가 있는 등판이라고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선발들은 이름값들이 있는 선발들이긴 한데 나름 약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KT 빠따감이 좀 아쉽고, 물론 이제 KT가 자원상대 잘 치는 팀이긴 하지만 빠따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좀 지울 수 없고. 근데 어찌됐든 이 경기도 오늘 불펜이 좀 치열하게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KT도 불펜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하나도 어제 보여준 모습은 분명히 경기 후반에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양 팀 다 해볼 만한 여지는 좀 덜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하나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역풀 9.5 기준치에는 언더. 다음 경기는 기아 두산, 김도현 대 시라카 케이쇼. 딱 선발만 보면은 오버를 딱 보고 싶죠, 그죠? 오버를 딱 보고 싶은데 기준점이 12.5네. 아, 고민되네, 고민돼. 자,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경기는 어제 역배를 봤죠, 그죠? 역배를 봤던 이유가 이제 알드레드가 우타 상대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봤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확 주력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두산의 타격감이라든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지는 못했는데, 간만에 시원하게 방망이가 한번 터졌습니다. 터지면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했다. 자, 김도현 선발로 이제 두 경기 땜빵 선발로 나왔는데 역시 이제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경기는 하나전 5이닝 1.52, 한 경기는 NC전 1.1이닝 6실점. 이 경기는 또 볼넷을 엄청나게 남발을 했어요. 경기 초반에 이제 자꾸 좀 안타를 맞다 보니까 한번 크게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극명해가지고 두 경기가 갈피를 좀 못 잡,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 투수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결국에는 뭐 볼질을 해버리면 잘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도 또 방망이를 또 많이 쳤기 때문에 확실히 김도현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내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잖아. 12.5는 나는 무지성 언더를 본다고. 근데 이 경기는 좀 무섭긴 해. 나는 진짜 12.5 나오는 경기는 무지성 언더를 보고 승률도 꽤 높아요. 한 70% 정도는 돼. 근데 이 경기는 진짜 무섭긴 해. 도현이랑 시라카와는. 일단 시라카와 케이쇼 두산에 와가지고 사실 뭐 잘 던진 경기가 없습니다. 예, 꾸준하게 볼질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원정이 또 처음이거든. 그리고 얘가 이제 프로 씬에서 경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와요. 그죠? 확실히. 근데 또 잠실 아니 광주 원정은 또 이제 기아 팬분들도 또 엄청 또 열광적이잖아. 그런 부분에서 또 당황하면 또 볼질 오지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최근 경기들도 볼질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좀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커 보이는 그런 등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두산도 불펜의 불안감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어제도 이제 두산이 기아 상대로 두산 불펜이 어제 또 혼이 좀 났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불펜의 불안감도 두산 역시 좀 높아져 있어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름 이 팀들이 리그에서 불펜이 좀 괜찮은 팀으로 분류해 볼 만한 팀들이지만 최근에는 불펜들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좀 치고받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양 팀 다 뭐 어제 좀 불펜 소모가 좀 많았기 때문에 선발의 이닝 히팅이 좀 중요한 날인데 둘 다 뭐 이닝 히팅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선발들인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치고받을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12.5는 나 무지성 언더 많이 갈기는데 이 경기는 좀 무섭긴 하다 솔직히. 이 경기는 좀 무섭긴 하다. 승패 라인은 기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뭐 두산이 대폭발 한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빠따기 대치는 기아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기아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승마 12.5 기준치에는 그래도 언더. 사실 두 선발 중에 한 명만 의문의 호투 한 명만 해주면은 12.5 언더는 나거든, 그지? 근데 솔직히 기대가 잘 안 되네, 둘 다. 자, 다음 경기는 키움 대 NC, 정찬원 대 하트. 아유, 이 경기는 뭐 사실 이 경기는 뭐 많은 설명이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정찬원이요. 예. 올 시즌 두 경기 등판을 했고 이 선수가 이제 원래도 구위가 약한 선수거든요. 예, 원래도 구위가 약하지만은 뭐 제구하고 이제 변화구의 장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경기를 잘 가져가는 그런 선수인데 구위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어. 예, 구위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어. 지금 평균 구속이 뭐 132, 3 이렇게 돼 나오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농담 아니라 제가 한 두 달만 못 만들어도 그 정도는 던질 것 같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고 있으실 수 있지만 저는 선수 출신이잖아요. 예. 진짜 제가 두 달만 못 만들면 그 정도 던질 것 같아. 진짜 농담 아니라. 근데 구속이 너무 안 나와. 그지? 이 선수가 뭐 제구나 변화구에 장점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은 평균 구속이 132는 이거는 진짜 너무 좀 빡셉니다. 그죠? 예, 언제 홈런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고요. 일단 최근 두 경기 보면은 롯데전 4이닝 4실점, 하나전 3이닝 7실점, 11피안타, 2피 홈런. NC가 주축들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등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퓨처스 1승 2패, ERA 4.59, 33.1이닝, 4사구, 4개, 삼진 21개. 퓨처스에서도 이닝당 삼진 하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구위가 이건 엄청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말리게 할 수 있냐 없냐 뭐 그건데 확실히 좀 기대치가 많이 낮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일단 반대가 또 너무 세죠, 그죠? 예, 하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선발이기 때문에 반대가 너무 세긴 셉니다. 꾸준하게 잘 던지고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안정적인 제구, 피안타 비율도 상당히 준수하다. 원정 리스크가 약간 좀 있는 편인데 키움 두 경기 등판해가지고 14.1이닝 1실점, 한 경기는 고척이었습니다. 예.
약간 이제 뭐 첫 시즌 웨이다 보니까 약간 원정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쪽에서 잘 던진 경험도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키움이 빠따감이 나쁘진 않지만은 하트는 뭐 기대치가 아주 높은 선발이기 때문에 역시 좀 기대가 좀 되고 요거는 뭐 형들 예, NC를 봐야죠 그죠? 네, NC 승마 9.5기준치에는 오바 일단은 이게 오바를 내려면은 좀 NC 쪽에서 좀 많이 쳐야 되거든요. 예, 확실히 언오바가 약간 애매한 경계에 있긴 합니다. 그죠? 하트야 뭐 어느 정도 좀 막아줄 가능성이 있지만은 키움은 불펜이 많이 헐겁고 정찬원이 나오기 때문에 오바를 이게 이제 NC가 좀 많이 해야 되는 오바긴 하다. 역시 NC 승마 9.5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빈, 박진영, 김도규 틀드, 김범수, 한승주. 이야. 자, 일단 멘트는 여기까지.